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며칠 전이죠.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도 생각한 만큼 또는 그 이상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시 전부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중과를 인상하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학습 효과나 면역 때문에 그냥 덤덤히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좀 있겠다라고 놀래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 시장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질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10 부동산 대책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를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각 파트별로 중과를 하는 압박 프레싱하는 거는 다 담은 것 같아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올까라는 깊은 숙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냥 담당 파트에서의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는데 곽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 참여정부 때 강남 아파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이번 710 대책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 이렇게 전단이 확대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세금이 폭압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또 보유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대책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주택 시장의 침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취득세를 12%,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까지 이상하고 2주택자는 8%, 그다음에 현물, 개인이 법인으로 현물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하고 이제 취득 단계, 보통 이제 법을 각 시기별로 만들면 취득, 보유, 양도면 어느 하나는 높이는 대신 어느 손구멍은 틔워주는 게 일반적인 이때까지 루틴이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취득세, 이제 지방세법 개정에서 취득세를 이렇게까지 높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도 이제는,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70%, 주민세 포함하면은 77%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가산세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니까 최고 세율이 한 80%까지 가게 되고요. 이러면은 이제 너무 세금이 강하니까 팔기도 어렵고 또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취득세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래지만은 실제로 다 포함하면은 한 13.7%, 부대 비용 포함하면 거의 15% 가까이 되니까 10억짜리 주택 취득하는데 한 1억 5천만 원. 세금 내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면은 3억. 한 3억 가까이 세금을 내고 시작하는 건데 선진국 사례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주택 구입은 투자로서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현 같습니다. 정부에서 쓰는 건 외국 사례를 쓴 건 이렇게 비틀린 정보. 왜곡은 아니지만 특정 숫자만 갖다 싱가포르가 12% 한다 이런 얘기를 사례로 이렇게.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죠. 야, 참. 보유시에 내는 세금이 이제 크게 재산세하고 종부세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띈 거는 신탁할 때 이때까지 보유세를 수탁자가 부담을 했었는데 원 위탁자가 내야 된다. 이것도 아주 틈새 시장까지 다 틀어막겠다는 그런 조치인 것 같고.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신탁회사 쪽에다가 그쵸, 위탁을 해놓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발본세관에서 못하게 하겠다. 종부세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 늘 내세운 거는 우리나라 이 종부세를 내는 인구가 51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소수가 가져가는데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걸 가장 강조하면서 올린 세율이 1.2에서 6%, 최고 세율이 6%, 3주택 이상하고 조정대상자 2주택 이상은 6%까지 종부세를 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남에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뭐 1년에 한 뭐 2억 이상 종부세를 내야 될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작 가액 비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분들은 뭐 버티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매물이 매물로 나온다 이제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강남이고 이렇게 좋은 지역에 좋은 가격에 형성됐던 매물들이 나왔을 때 받아줄 수가 또 없잖아요. 9억 넘으면 대출이 또 안 되잖아요. 현금 부자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뭐 교차 증여해가지고 자녀한테 증여하면 또 증여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 상대편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한테 그걸 교차 증여라는군요. 예. 그 증여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30세 이상이면은 이게 동일 세대로 그쵸, 보지 않으니까 이제 취득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분가시켜서 증여하는 교차 증여 그런 이제 편법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고요. 자, 양도세는 아까 다뤘고, 그러므로 이런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정책들, 특히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시고 곽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가 뭐 시장을 전망한다는 거는 시장의 룰이 고정돼 있을 때 그렇죠. 전망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규칙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망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이제 시장 전문가는 고정된 룰에서 시장을 전망하는 특히 거죠. 곽 대표님은 일상 자체가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변동성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망도 사실 별 의미가 없기는 그러니까요. 해요. 근데 워낙 뭐 전망을 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는 있습니다. 억지로 해주십시오. 계속 이런 그 제도가 바뀔 거라는 걸 감안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성만 추정할 수뿐이 없거든요. 예.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시장이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 추후에 예상되는 또 대책이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이 크게 나타날 그렇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머지않아서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그 3법. 임대차 3법, 요즘에는 이제 임대차 5법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5법은 뭐죠? 두 가지는요? 이제 그 표준 임대료를 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예측을 할 수뿐이 없고요. 아파트 주택 투자 쪽을 했던 분들은 거의 시장 진입은 거의 원천 봉쇄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자녀 찬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30세 이상의 자녀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결혼했거나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용한 투자는 다소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투자자는 이제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1주택자들은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예.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예. 시장에 매물이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상급지로 갈수록 매물이 더 없기 때문에 구입할 만한 물건이 없어서 본인의 물건도 팔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서 1주택자에 갈아타기는 시장에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건데, 무주택자들은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지금 청약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둔촌주공이라든가 강남의 뭐 반포라든가 개포라든가 좀 남아 있는 분양 물량들, 이 물량들이 끝나면은 주택 구입으로 나서겠지만은 그런 물량이 끝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을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고가 주택을 살 수 없는 분들 중에서 중간 정도의 여력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또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내년에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대기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도 이번 뭐 대책으로 인해서 크게 시장 진입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또 그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들도 취득세라든가 또는 종부세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수세 쪽으로는 올 하반기 이후에 크게 매수세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과연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가? 매도 주체 측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은 다주택자들이 과연 이 이제 아주 폭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보유세, 종부세를 버티지 못하고 과연 이제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가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일부는 물건이 나올 수 있지만은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아무리 종부세를 많이 높여도 여전히 양도세가 이 보유세의 거의 연간으로 따져서 한 10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먼저 양도세를 내면서 팔 수 있는가? 양도세도 같이 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라든가 뭐 하여튼 또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전세가가 상승할 우려가 크거든요.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아무래도 버틸 여력을 주게 됩니다. 예, 이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는 예. 거죠. 또 지금 사실 이번 정권이 그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또 대선이 한 뭐 2022년 3월이니까 예. 한 1년 반 정도밖에 버티자. 예. 그래서 또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물이 또 크게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다만 지금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 더 확대되는 또 강하게 적용하는 시기를 지금 이제 내년 6월부터로 지금 그렇죠. 1년 예정을 유예를 또 했죠. 1년 아니지만 예, 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왕 팔아야 될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좀 처분하려는 분들은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도 크게 줄어들고 매도세도 줄어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이제 크게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거래량 감소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의 타격은 크게 주게 되겠지만은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매매가 하락으로 또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래가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전세가 상승 때문에 시세는 강보합 정도를 올 하반기에는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뭐 유인책이라고 얘기해 놓은 그 생애 최초 뭐 특별 공급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완화 이런 또 당근책 공급 유인책 같은 걸 일부 내놓겠는데 이 수량은 뭐 그렇게 크진 않겠죠? 뭐 공급 유인책이 아니라 반대로 공급 근절책이라고 봐야 돼요.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생애 최초 구입에 다소의 문호를 열어줬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민간 택지에서도 일반 분양분이 크게 줄게 되거든요. 그렇죠. 수지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진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는 전세는 뭐 크게 오를 여력이 있지만은 매매 쪽으로는 보합 또는 강보합 정도로 가는 장이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무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시기, 예. 말하자면 전세가 너무 크게 올라서 버티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기다리던 물량이 뭐 다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물량이 끝났다든가 분양이 끝났다든가 이런 시기가 왔을 때 한번 크게 거래가 증가하면서 또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시기는 아마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한 뭐 상반기 말쯤이나 한 이맘때쯤이나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또 중간에 계속 뭐 제도가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얼마나 강하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세 시장의 변동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전월세 상한제를 강하게 시행하면은 그 반등 시기가 매매가 반등 시기가 예상보다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들의 조각은 각 파트 취득, 보유, 양도시까지 아주 정밀하게 본인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기가 없는 이런 대책들 그냥 그 우리 뭐 속담에도 뭐 빠져나 구멍을 만들어줘라는 얘기가 시장이 숨을 못 쉬게 하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생물체가 이렇게 순응하는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조세 저항 얘기도 요즘 나오고 예,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우려되는 게 그 이제 이 시장 자체가 18%의 다주택자와 40%의 1주택자와 42%의 무주택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그나마 이제 소비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유세를 크게 올리면은 이분들이 뭐 또 적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 경제는 침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겠죠, 당연히. 시장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를 뺏어가는 그런 효과를 진짜 세금 내기 위해서 전혀 외식 소비 줄이고 살 거 안 사고 그런 뭐 영역 하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7.10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를 강화하면은 아마 뭐 그 영향 때문에 종부세가 지금 정부 예상은 한 1조 6천억 정도 늘지 않나 하는데 그것보다 또 더 늘 수도 있어요. 공시가격이 그렇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리니까 공시가격을. 이제 그런 돈들이 안 그래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중에서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기는 더 나빠질 것 같고 다만 투자자들은 또 본인들의 투자처를 찾아서 우리가 물이 흘러가듯이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투자를 못하게 하면은 그런 자금들이 이제 일부는 부동산 시장에 잔류하려는 자금들은 예. 뭐 이게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다세대라든지. 뭐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뭐 그런 이제 그런 쪽 말고 토지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토지 보상금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저희가 우리 이제 연초에 올해 시장을 전망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틈새 상품 쪽으로 가게 될 거다. 뭐 오피스텔 지산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내수 경기 침체나 이 부동산에 관한 포갑을 하는 이 전국에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는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쪽이시잖아요. 가격 하락. 근데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더 나빠지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렇죠. 기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하여튼 매물을 내놓는 것이 파는 사람한테 더 이득이어야 내놓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이제 파는 순간 손해를 본다는, 이익이 아니고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강화되는 거죠. 이제 정말 힘들어야 내놓게 되는데, 어쨌든 전세가 오르고 있으면은
전세가 상승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세라도 올려봤지 이런 식으로. 박 대표님 늘 얘기하시는 이 부동산의 풍향 메타는 정말 전세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임대시장 쪽을 더 신경 써야 그러니까 돼요. 신진경 씨가 3법 5법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억지로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 뭐 바람과 나그네 뭐 우화에도 나오듯이 예. 아무리 세게 바람을 불어도 개인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재산을 지키려는 개인들의 저항은 그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럼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내 재산인데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내 재산인데. 우리가 뭐 헌법에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얘기하지만은 그 생명과 재산과 생명은 정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뺏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뺏어낼 수 없습니다. 들으셨죠? 잘. 답답하십니까? 좀 길이 보이십니까? 아주 저는 답답함만 계속 생깁니다. 하여튼 20몇 번째 부동산 대책, 이것도 뭐 국토부 장관은 대책은 4번밖에 안 발표됐던데 이것도 대책 아니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710 부동산 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히 정리해둘 게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관련 산업이 많이 힘들어지면 내수 경기 또는 보유세가 많아지면 중산층들이 쓸 돈이 없다 보니 세금 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경기는 침체될 건데 이것이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가격 하락이 되려면 언제나 시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안정이 됩니다. 근데 내놓을 유인책이 많이 세금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큰 변수는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버틸 여력을 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신지 무주택자인지 1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본인에 맞추어서 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한 길을 알려드릴 전문가들 상담이 더 필요할 시점이고요. 세무는 아예 세무사님들이 거의 상담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하여튼 그래도 꼭 전문가들한테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꼭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